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은 저희 집이 이제 부모님과 동생네 식구들과 저희 가족 다 해가지고 그때 3월 달인가 올해 3월 정도에 가족여행을 갔었는데 여기 이제 부산을 갔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대학생 시절에 가서 이렇게 여유가 많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가족들과 가서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부산 해운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묵었던 숙소가 그 LCT 레지던스, LCT 그쪽이 이제 호텔이 있고 레지던스 그냥 약간 펜션처럼 있는 그런 저희가 있는데, 거기 숙소가 거의 70층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많이 올라갔던 층수가 산에서는 좀 높은 산도 가보긴 했지만 진짜 높은 산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빌딩 안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신기했고, 참 큰 도시이고 잘 그래도 뭔가 잘 정비를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산책이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이렇게 산책도 하고, 아무튼 유명한 무슨 시장이었는데 국제시장이었던가 그런 시장에 가서 먹을 것도 먹고, 어머니랑 또 제 동생이 쇼핑하는 것도 좋아해서 거기에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저희 애들 데리고, 애들은 부산에 롯데월드가 또 있더라고요. 그 롯데월드에서 또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숙소가 높아서 일단 신기하고 재밌기는 했는데 다른 데 걸어 나가고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좀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사진으로도 이렇게 잡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가 기존에는 제일 높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한 70층, 저희랑 지금 높이가 비슷했던 것 같고, 센치가 아니죠. 70층이어서 지금 저희 있던 숙소는 120 몇 층까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높아서 웅장함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제가 좋았던 것은 광안대교? 광안리 그쪽으로 가서 조그마한 기차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그쪽에서 서핑을 이렇게 윈드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게. 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참을 나도 윈드 서핑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돌아왔던 것 같아요. 참 다시 놀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산이었고, 전주에서 부산이 좀 기차로는 가기가 좀 수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차로는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데니까, 여러분들도 여행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산도 나중에 놀러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산물 그런 것들도 이쪽 어디 걸어가선가요? 여기 첫날은 여기 식당 가서 좀 사 먹었는데 기억도 잘 안 나네 이제. 저 멀리 더 뒤로 이제 찍어본 사진인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때 태풍 치고 할 때 막 물이 방파제 넘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바다 가까이에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있는 게 괜찮은가, 혹시라도 이제 무너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무튼 전주에 사는 저로서는 참 큰 도시를 경험하고 이색적인 체험도 하고 맛집도 가보고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리했었던 건물이고, 제 기억으로는 여기 되게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이네요 이게. 지금 두 현장에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가 이제 COS이고 COS가 한 상만 끊어져 가지고 얘가
COS가 개방돼서 이렇게 떨어졌었던 걸로 그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COS가 끊어지면 어떻게 끊어지냐를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나무 무슨 통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거를 돌려가지고 나선으로 해서 나선형으로 돌려가지고 드라이버처럼 해서 끼우고, 얘가 지금 나사가 여기가 지금 끊어졌거든요. 그때 당시 변압기는 100 고압인데 좀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런지 22,900kV에 150kV 였었고, 저도 이번에 다시금 이제 생각을 했지만 여기가 이제 과전류 때문에 그냥 상이 하나 나간 그런 좀 상태였던 거죠. 3상 중에 한 상이 나가면은 뭐 아시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요즘 거는 아마 자동으로 다 정지가 이렇게 될 거고, 모터류 이런 것들도 이 3상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단상 같은 경우는 돌아갈 수도 있지만 3상 같은 경우는 그 회전자계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안 돌아버려서 과전류 때문에 이제 트립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거나 하면 이제 모터가 손상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COS 퓨즈가 지금 과전류 때문에 단선이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만약에 두 상이 끊어지거나 했다면은 어디에서 이제 단락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 상만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과전류일 거다라고 이제 저희 소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서 이거를 교체를 했었죠. 지금 근데 이제 현장에서 어떤 게 문제였냐면은, 지금 한 상 이제 나갔던 게 T상이 이렇게 세 번째 상이 나갔던 것으로 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개방이 이렇게 돼 있었던 상태였고, 이거는 이제 제가 수리를 다 하고 철수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고, 용량이 한 200kg인가 150kg 정도로 생각이 이제 드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량을 구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200kg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200kg kg니까 하나 둘 셋 해서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22,900V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저압에서는 얘가 이제 380V로 하지만 특고압 계통의 이제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할 때는 여기가 이제 고압 그 전압 자체로 되어줘야겠죠. 그래서 자, 저의 그 계산기입니다. 공업용이 아니라 뭐지? 이제 제가 완전 감을 잃었는지 공학용 계산기인데 공업용 계산기라고. 그래서 200kg 해서 루트 3 곱하기 22,900V를 하면은 5A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5A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유 이거를 이런 걸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한 단계 살짝 위에 사고 전류를 이제 해서 커버를 이제 해줘야 되니까, 변압기가 이제 고장 나는 거를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5A 정도 되는 건데, 그것보다 살짝 위에를 해서 6A짜리를 5A 정도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12A라고 써 있어서 얘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얘는 뭐 거의 배 저기니까 한 500kg짜리에나 쓸 판인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여기도 이제 관공서여가지고 정전 복구를 빨리 해줘서 지금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 좀 급한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마침 저희 회사 다른 직원이 그 좀 더 작은 용량을 가지고 와서 6A짜리론가 해서 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퓨즈에 전격 전류가 이렇게 있고 1K, 2K, 근데 저는 이제 6A짜리를 했었고 제가 12K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것만 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전관리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웬만하면 전격 전류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도 이제 한 상만 이렇게 떨어졌어서 단락 전류로 보기 어렵고 그냥 과전류로 판단이 되어져서 이게 끊어진 걸로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 이제 얘가 지금 이렇게 이제 COS 지금 얘가 봉이잖아요. 얘가 지금 여기로 이제 볼트가 조인이 돼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여기 끝한 연결 부분이 이제 여기 안에서 끊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얘를 풀러내고 이제 새로운 얘로 연결을 이제 해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얘가 이제 크니까 손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큰 몽키 스패너도 이제 쓰고, 그리고 이제 제 깔깔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스패너인데 요즘 이런 것도 구하기 힘든데 앞뒤로 돼 있어가지고 4개의 볼트 사이즈를 풀릴 수가 있는 건데, 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여기를 푸는 거예요. 이제 이쪽 이쪽을 풀어서 얘를 이제 원래대로 여기에 해서 끼우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풀러내서 얘를 이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로 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쪽으로 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결합을 이제 볼트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선을 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 나온 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해요. 이제 이 선 나온 거를 얘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이 나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얘예요. 얘가 이거를 약간 여유 있는 텐션을 살짝 줘서 여기에다가 걸어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얘가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얘 안에 스프링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끊어진 상태에서 보면은 얘가 스프링 힘이 이쪽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얘 힘을 이쪽으로 줘야 돼요. 이쪽으로 살짝 줘가지고 한 반절 정도 준 다음에 이 선을 당겨서 반절 정도 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선을 이 볼트를 좀 풀러낸 다음에 여기 한 2바퀴 정도 감아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끝입니다. 고정을 해가지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얘가 결국에는 얘가 이제 이렇게 위에 있게 되고 하는데, 얘가 끊어져서 그 탄력을 없애줘야 얘가 이제 못 밀어내서 얘가 툭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육안으로도 분리가 확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간혹 안에서 끊어졌는데 또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 볼트를 조일 때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돼요. 세게 조이다 보면은 이 선이 그렇게 강한 선이 아니에요. 우리 내나 연선 있잖아요. 그런 연선보다 살짝 굵어가지고 여러 가닥 꼬은 거기 때문에 얘 볼트를 또 너무 심하게 조여버리면은 얘가 아스라지면서 또 끊어져 버리는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살짝 해서 조금만 더 강하게 조여주는 게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해드리자면, 이걸로 텐션을 줄 때 실제로 결합할 때는 얘가 한 이 정도 이제 위치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선을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 묶어주게 되는데, 얘를 딱 중간 정도 해서 고정을 하는데, 이 과정이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느슨하게 하면은 얘 쪽으로 힘이 가버리고, 너무 세게 해버리면은 이쪽으로 돼서 그것도 이 퓨즈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될 때 원활하게 부하전류를 차단시켜줘야 되는데,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스프링이 제일 관건이다. 스프링을 적절히 선을 이제 COS 퓨즈 선을 여기다 끼워줘서 적절히 텐션을 결합한 상태에서 이 텐션을 조절을 반절 정도 오도록 좀 조절해줘 가지고 볼트에 묶어서 고정을 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거를 막 영상으로까지 좀 남기기에는 막 뒤에서 다들 보고 있고 빨리 복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다음에 COS 퓨즈를 떼어내게 되면은 그 영상은 한번 또 여러분들과 또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 거고, 아마 유튜브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몇 번 보시면은 충분히 500전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제 달았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중요한 거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저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다 결합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서 변압기 COS 원래 자리에 이제 끼울 때 그거를 떨어뜨리면은 떨어뜨리는 힘에 의해서 이게 또 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높은 곳에 이렇게 H변대 그런 데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안 떨어지게 조심히 잘 연결하고, 얘부터 이제 살짝 걸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얘를 그 COS 조작봉으로 살짝 들어 올려서 탈칵하고 끼우는 거죠. 네, 오늘은 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방이 되면은 얘가 이제 빠지게 되고, 여기에 이제 달랑달랑 달려 있는데, 이제 끼울 때는 역으로 얘부터 이제 끼워서 이제 COS 조작봉으로 해서 밀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끼워 넣고, 이 홈에 딱 끼워지면은 이렇게 약간 흔들어 보면은 안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것까지는 잘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을 때는 6A 정도의 퓨즈로 장착을 했었죠. 이것도 아까 전에 숙소에서 찍었던 건데 밤에 이제 야경을 찍어봤어요. 유리창 통해서 하면은 유리창이 약간 더럽기 때문에 이 화질이 이제 안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과도 보고 저도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손목 제 거 이제 케이스가 스트랩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떨어지면은 아무리 아이폰이다 할지라도 박살 나기 때문에 손에 잘 걸고 핸드폰 잘 빼가지고 밖에서 찍었는데, 수백만의 가구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빛이 이렇게 많은 빛이 모여서 야경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막 조그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더라고. 이게 여기 앞에도 꽤 높은 아파트 같은데 장난감 아파트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였고, 나중에 뭐 비행기에서 보는 거는 너무 멀리 보이니까 여기 잠자는 숙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구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경치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까 전에 모습은 이제 거의 뭐 노란빛, 하얀빛만 있어가지고 좀 단조로웠다면, 여기는 이제 야경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운대랑 여기 이제 저쪽 뒤로는 대교도 보이고, 저희가 무슨 대교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저쪽 뒤로는 고가도로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네요. 사람들도 작게 보이고, 좀 멀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인생을 살면서 좀 더 넓은 시각과 시야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로 건물 또 전기 쪽 관리를 많이 하지만 항상 그 넓게도 보고 해야 되지만 또 가깝게도 봐야 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또 봐야 되고, 우리의 뭐 메인 그런 책임 분계점 이전 것을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한전 쪽을 또 그쪽도 또
또 알아두면 도움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막 아마 상주하는 그런 건물들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밤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가 아까 전에 이제 낮에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지금 해운대 바닷가잖아요. 서울의 그냥 큰 도시만 봤다면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동해 바다가 이렇게 또 가까이 있고 도시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도 더 좀 마음에 힐링을 주는 그런 여행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자면은, 요즘에 너무 경기도 어렵고 뭐 공동체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서 그런지 참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 뉴스에서 가족 그런 비극들이 많이 좀 있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어려움들이 있으시면은 약물 치료든 그런 도움도 받으시고, 주변에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고, 저도 좀 힘들 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일이나 이제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친구들도 찾아보고 연락도 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욱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여러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도 그런 공동체가 좀 회복이 돼야 하지 않나. 저는 이제 제가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같이 운동하는 선후배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좀 찾아가면서 좀 마음에 힘든 것들도 좀 풀어가면서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고, 요즘에 다시 날씨가 이제 선선해져서 저도 걷기 운동이랑 다시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있는데, 모두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